안녕하세요, 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렸었는데 광고 세팅 방법보다는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CPA 마케팅에 대해서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과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론을 8편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하시고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휴 마케팅을 하려면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 국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실 건데요. 네이버에서 제휴 마케팅 플랫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란에도 이런 식으로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하나하나 들어가 가지고 일반인도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휴 마케팅 플랫폼 사이트들을 정리해 놓은 곳도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글에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휴 마케팅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은 DB센스 같은 경우는 광고를 돌리고 있어서 상위에 뜨고 있고, 메디팟도 마찬가지고요. 링크 프라이스 이런 것도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거예요. 찾아보다 보면 적어도 10개 이상의 제휴 플랫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제휴 플랫폼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해왔던 제휴 마케팅 플랫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템핑이라고 하는 제휴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찾다 보면 아마 제휴 마케팅 사이트들 중에서는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괜찮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입점을 해가지고 있는 광고주도 많은 편입니다. 등급제도 가장 세밀하게 되어 있고,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여는 편이어서 CPA 마케팅 뿐만 아니라 CPI, CPC 광고 형태도 있어서 고단가 광고주부터 저단가 광고주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템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참여형 광고주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설치형으로 가면 앱 설치를 하면 수수료를 주는 광고주들을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전자책을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제휴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켓클럽이라는 곳인데요. 마켓클럽이라는 사이트도 제가 초보일 때 많이 활용해왔던 곳입니다. 제가 처음 광고를 맡았던 게 자격증 광고주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광고를 해왔습니다. 막상 광고주 단가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이 플랫폼에서 자격증만으로도 월 매출 2천만 원을 넘기고 순수익은 800만 원 정도를 버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단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접 해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마켓클럽에 가서 보면 CPA 광고 리스트로 들어가서 자격증 이렇게 보다 보면 단가가 나와 있고, 어떤 것은 SNS 홍보가 가능하지만 어떤 거는 또 SNS 홍보가 금지되어 있는 머천트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높은 단가 이렇게 클릭하면 높은 단가인 머천트들도 보이지만, 저는 이 제휴 플랫폼 안에서는 자격증 머천트만 거의 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드픽이라는 제휴 플랫폼인데요. 에드픽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CPI를 했던 플랫폼입니다. CPI라는 용어는 여기서 알고 가면 좋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트 퍼 인스톨, 즉 설치당 비용을 주는 광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게임 관련한 광고주가 많았는데 요즘은 생활에서 도움되는 앱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도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광고 소재와 타겟만 잘 맞추면 충분히 이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2,000원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0원에 설치를 시키면 1,000원의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1,000원을 써서 1,000원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드픽에 들어가서 보면 이 에드픽이라는 사이트 안에 설치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가를 보게 되면 1,600원짜리인 것도 있고 2,000원짜리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클릭만 했을 때 커미션을 주는 광고주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예약 이벤트에서는 사전 예약을 했을 때나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광고주가 커미션을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DVD
DBDB라는 제휴 마케팅 플랫폼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제휴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다이어트 광고주도 해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했었는데 오래된 만큼 믿을만한 곳입니다. 포스팅 알바나 1초 알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CPA 알바만 해봤습니다. 만약에 고단가 머천트를 한다고 하면 DBDB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CPA 알바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단가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5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5만원 이상 주는 광고주의 상품 서비스들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도 만약에 여러분이 보험 관련된 머천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험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되고, 건강 관련된 머천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건강 체크하고 검색했을 때 다양한 머천트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DB센스라는 제휴 마케팅 플랫폼인데요. DB센스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입니다. 괜찮은 머천트가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을 짜가지고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제휴 마케팅을 같이 해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DB센스 안에 CPA 캠페인 목록을 보면 다양한 광고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 제도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팀을 짜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제도에 참여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준다,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가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로는 리플알바라는 제휴 플랫폼 사이트인데요. 리플알바의 경우에는 SNS를 허용해주는 광고주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광고주의 커미션이 높은 편입니다. 제휴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 SNS를 통해 들어오는 DB가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DB보다는 자신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하실 텐데요. 그런 만큼 광고주도 검색으로 들어오는 DB를 더 높게 쳐줘서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워드프레스나 블로그를 하신다고 하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도 DB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머천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SNS 홍보 금지라고 되어 있는 곳은 SNS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SNS로 홍보를 해가지고 DB가 나오게 됐을 때 그 DB는 유효한 DB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강의는 왜 제가 광고비가 들지 않는 블로그와 카페 마케팅을 하지 않고 광고 매체를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광고 매체를 활용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바이럴과 블로그를 통한 노출로 인해서 DB를 받는 방법입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카페 바이럴 등을 하게 되면 비용은 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블로그에 본인의 상품도 아닌 DB를 수집하게 되면 타겟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위 노출에 떠서 트래픽이 많이 몰리더라도 블로그의 경우에는 이 포스팅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로 CPA 제휴 마케팅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은 찐 고수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고수가 아니더라도 월에 100만원 내외로 버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블로그를 운영할 때 CPA 마케팅으로 소정의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CPA 제휴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휴 플랫폼에 있는 머천트 중에 하나인 호관원을 검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호관원을 치게 되면 여기서 쭉쭉 여러가지 쇼핑몰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블로그 탭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가격 및 섭취 주의사항 이런 게 나오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휴 플랫폼 랜딩 페이지로 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 안에서 무료 상담 신청에 누군가가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문의 내용을 넣고 무료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다 보면 블로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라는 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블로그를 작성하시게 되면 CPA 제휴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페이스북, 카카오, 틱톡, 구글 이런 것들은 블로그처럼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을 안 넣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체를 광고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광고라고 이미 고지를 하고 노출시키는데 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 유상 광고의 경우에는 그런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광고를 하려면 무조건 돈을 들이죠. 블로그 상위 노출은 광고보다는 홍보에 가까운 활동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매체에 광고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그 광고 매체에 이미 돈을 내면서 광고를 한다는 것이어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고를 보게 되실 텐데요. 예를 들면 TV 광고의 경우에 삼성 갤럭시 폰 광고가 나올 때 소정의 금액을 받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광고 매체인 TV, 즉 방송사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광고가 안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이고 TV에 광고가 나온다는 것은 돈을 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과 광고 문구가 뜨는 것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은 거부감이 덜 하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광고라는 문구가 뜨는 게 더 거부감이 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블로그 상위 노출을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글을 써줬다고 생각을 하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좋게 얘기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 문구가 대놓고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에 뭐가 더 거부감이 덜 드시나요? 물론 진짜 이 서비스나 상품이 미치도록 필요한 상황이라면 뭐가 어찌됐든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광고가 목적이라면 광고 매체를 사용해서 광고라고 하더라도 잠재 고객들한테 이끌릴 만한 카피와 소재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의 내용까지 집중해서 들었다면 무조건 광고를 통해서 CPA 제휴 마케팅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블로그나 카페에 쓰는 글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니즈가 굉장히 충분한 고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을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사람이 정말 많은 카페에서 정보를 주고 DB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질 좋은 DB를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상위 노출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많은 DB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글을 써놓긴 했지만 유입이 없어서 DB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아무도 내용을 확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제휴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SNS나 광고 매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광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5,000명한테 알리고 싶다면 적어도 5,000명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광고를 해버리면 5,000명한테 바로 내가 만든 광고 소재를 갖다가 보여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클릭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 노출 되어가지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에 비해서는 니즈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답답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고객들한테 소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제휴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블로그나 바이럴로 하는 방법과 SNS 광고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광고 매체에 광고를 올려서 돈을 지불하고 트래픽을 끌어오는 방법 두 번째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둘 다 해보셔도 되지만 둘의 성향이 많이 달라서 하나에 익숙해지면 다른 쪽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광고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럴이나 블로그로 하는 방식을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하는
하는 방법은 광고비라는 게 들기 때문에 광고비를 쓰고 돈을 벌지 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소재를 고민해서 만드는 시간까지 그리고 광고비까지 해서 시간과 광고비 이렇게 손실을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돈을 쓰다 보니까 그만큼 소재나 카피라이팅을 할 때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인데 쉽게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광고를 만들어서 제휴 마케팅을 했을 때 광고 소재를 만드는 실력이 빠르게 늘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내 자신한테 투자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공개된 플랫폼에서 연 대회에서 2등을 2번이나 하기는 했지만 저 역시도 새로운 광고주의 상품을 들어가게 되면 시행착오는 겪는 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고 해서 모든 광고를 다 쉽게 뚫어서 돈을 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예 처음 할 때보다는 당연히 타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패턴에 대해서 제휴 마케팅 공략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 알려드리면 제휴 마케팅을 시작하는데 진입장벽이 정말 많이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 개념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을 텐데요. 바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머천트만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으신데요. 한번 실제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초보자분들 패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템핑이라는 제휴 플랫폼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다양한 참여 머천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 보면 SK 매직이라는 정수기 머천트도 있고 한샘 인테리어도 있고 자동차 렌트카 리스 관련된 머천트도 있는데 이런 거를 보시면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단가가 높은 거를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은 승인률을 높은 거를 한다거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그냥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냥 단가가 높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배우나 모델 쪽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머천트들이 눈에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은 단가 높은 거 위주로 하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거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또 본인이 관심 있던 분야 이런 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이 방식이 초보자분들한테는 안 좋은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식대로 했을 때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도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다가오는 광고주 상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 관점에서 좋은 공략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수강생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머천트들 중에서 돈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것들을 분류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틱톡에서 어떤 광고가 떴을 때 클릭을 누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피부에 좋다는 기초 화장품 광고가 나오면 클릭을 해볼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의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는 광고를 보면 클릭을 해보겠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이자가 저렴한 은행 광고라거나 소액대출과 관련한 광고가 뜨면 클릭을 하실 것입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광고가 나오면 클릭을 할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돈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셨나요?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인생에 필요한 것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휴 마케팅 사이트에서 돈과 건강에 관련된 머천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머천트를 고를 때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건강에 관련된 머천트들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서 아니면 꼭 스프레드시트에 안 들어가도 메모장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돈에 관련된 머천트와 건강에 관련된 머천트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머천트를 다시 이 시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머천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규 가입, 통신사 변경 이 머천트의 경우에는 여기 소비자 혜택에 최대 47만원 현금 혜택 바로 입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건강은 아니겠죠. 돈에 관련된 머천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광고 서비스를 광고를 할 때 어떤 걸 위주로 광고를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시나요? 통신사
변경을 하기 위해서 광고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일단 지금 소비자 혜택으로 47만원 현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를 하셔야 돼요. 이 머천트 같은 경우에는 주름 미백 개선 프리미엄 유중기능성 화장품 고운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돈에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걸까요? 제 얘기를 듣고 감을 잡으신 분이라면 건강에 관련된 머천트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머천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돈과 건강에 관련되지 않은 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 두 개와 관련이 없는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머천트라던가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머천트만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쪽 보다 보면 지금 비상교육 올리원 중등 7일 무료 체험 이렇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돈에 관련된 건지 건강에 관련된 건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영원 체험이에요. 영원 체험이면 돈에 관련된 머천트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할 때 이 영원 체험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리원 같은 경우에도 돈과 관련된 머천트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쁜 이사를 피하는 이사 견적 비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사 견적 비교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최대한 저렴한 이사 업체를 고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사 견적 비교를 하진 않죠. 이사 견적 비교도 돈에 관련된 머천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 청소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청소 비용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 청소 비교 견적도 당연히 돈에 관련된 머천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돈에 관련된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BDBD이라는 제휴 플랫폼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강 다이어트를 클릭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머천트들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머천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천트를 고르실 때 뭐 호관원의 경우에는 관절에 좋은 영양제이니까 관절이 안 좋은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겠다,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어주는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천트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이걸로 광고를 하고 싶다면 돈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타겟을 해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광고 매체에서 타겟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타겟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체 광고를 세팅할 때 이런 게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면 매번 페이스북은 사용하는 사람 모두한테 광고를 내보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입니다.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모두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내 광고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 관련 상품을 골라서 광고를 한다고 해볼게요. 피부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모두한테 하는 것보다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여주었을 때 더 반응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매체 광고에서는 타겟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메타 광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타 광고에서는 그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의 관심사별로 분류해가지고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에서는 그걸 상세 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상세 타겟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상세 타겟을 찾아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타 광고 시스템 안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캠페인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캠페인 목표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트래픽을 선택한 다음에 계속을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수동 트래픽 캠페인으로 하게 되는데 계속을 누르면 캠페인을 넘어가서 광고 세트에서 타겟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타겟을 설정하실 때 타겟 관리가 있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타겟 옵션으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원래 타겟 사용을 누른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령도 선택할 수 있고 성별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세 타겟팅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세 타겟팅을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을 피부에 관련된 광고를 할 거다 라고 하면 피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딱 피부에 맞는 그런 타겟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일단 피부와 연관된 타겟이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추천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피부와 관련된 이제 다른 상세 타겟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부와 관련된 부분이 뷰티가 될 수도 있고 미용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 관리, 파운데이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타겟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화장품 광고를 하실 때 아무래도 아무나에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 말고 다른 관심사 타겟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대출에 관련된 관심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똑같이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에 대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딱 맞는 관심사가 있어요.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추천을 누르게 되면 이제 대출과 관련 있는 관심사 타겟들이 나옵니다. 대출이니까 돈에 관심 있는 사람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신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용카드, 개인 금융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추천 타겟들을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시면 대출 광고를 하실 때 대출에 관련된 사람들을 타겟해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을 관심 있는 타겟에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키워드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추천을 누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사용할 때 페이지에 좋아요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광고를 지속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 관심사에 속하게 되어서 여기에 키워드를 썼을 때 그 사람들만 타겟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쿠키 기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는 정책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메타나 구글 등 다른 광고 매체에서 관심사 타겟을 하는 것이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도 하고 떨어졌다라고도 하지만 우선 이런 개념까지 급하게 알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상세 타겟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상세 타겟을 하게 되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특정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세 타겟을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세 타겟을 검색한 다음에 추천을 누르는 방식으로 연관 타겟을 더 잡는 게 가능하지만 확실한 타겟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면 효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타겟을 정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은 타겟을 정하고 광고를 세팅하는 것도 테스트의 영역이라는 점을 광고를 하는 분들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타겟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소재랑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자료조사를 많이 하셔야 광고를 하려는 타겟에 대한 눈높이에서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카피라이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타겟을 잘 잡으려면 제가 알려드린 꼭 알아둬야 하는 사이트 영상에서 소개드린 사이트를 보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띵곡, 두 번째 꿀잼, 세 번째 멘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대체 언제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뭘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마케팅에 대한 얘기, 제휴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춤을 추면 타겟이 안 맞겠죠? 지난 영상에서는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카피라이팅을 할 때 타겟을 어떻게 흘리고 현혹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이로 타겟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 있는 상품을 10대를 타겟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30대 혹은 40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카피라이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40대 남성이 10대들한테 가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헐 대박, 폼 미쳤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아저씨 뭐지? 이런 반응일 겁니다. 갑자기 급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놀림받을 수도 있고 옛날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대한테 광고를 할 때는 현재 10대들한테 핫한 밈과 트렌드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광고 카피라이팅을 했을 때 좀 더 반응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40대가 10대한테 되게 현실적인 얘기, 아파트값이나 주식 오르고 내리는 얘기, 회사 생활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아마 관심을 가질 사람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들의 현재 관심사나 10대들 사이에서 이슈되고 있는 소식을 얘기하는 게 반응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10대가 쓰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10대 밈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치니까
별로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키워드로 한번 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10대 신조어, 10대 신조어라고 검색을 해서 봤더니 지금 보면 첫 번째 뜬곡, 두 번째 꿀잼, 세 번째 멘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대체 언제 거죠? 1년도 안 된 건데 뭔가 옛날 신조어 같아요. 벌써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또 한번 최신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신 순으로 보면 지금 촬영 기준으로 4일 전에 올라온 블로그 글이 있는데 2024 MG 신조어 모음 이렇게 있어요. 보면 오우의 시몬,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대요. 가나디, 강아지를 더욱 앙증맞게 부르는 단어라네요.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요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잼예, 잼예는 재밌는 이야기를 줄여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있더라고요. 드르륵학, 편의점 야외에 설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지칭하는 단어래요. 이런 용어들을 30, 40대는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대한테 광고를 한다 라고 하면 이런 트렌드나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좀 알고 광고를 하시면 낫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30대한테 광고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30대한테는 좀 전에 연구하던 10대의 밈이나 트렌드로 광고 카피라이팅을 한다면 당연히 모르니까 관심이 안 갈 거예요. 이유는 단순히 30대가 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대가 현재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타겟이 어떤 용어를 쓰는 세대인지 공부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를 상대로 광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맘카페나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서 요즘 엄마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광고 카피라이팅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맘카페를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제일 위에 나오는 맘카페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전체 글을 보니까 처음 글이 남편과 보험 가입을 했다는 글이네요. 이런 보험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녁 뭐 먹을지, 저녁 뭐 차릴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또 음식 얘기가 많이 있고 보다 보면 아이가 수업을 듣는데 공개 수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께 인사를 어떻게 했나 봐요.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거 보면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고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머천트를 선정을 해서 엄마들한테 어떤 카피라이팅을 해야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워킹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한글이나 수학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죠. 그리고 자랑하는 내용도 있어요. 2학년 아들 녀석 수학시험 잘해왔네요. 이런 자랑글도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대와 30대 각각 타겟을 잡을 때 카피라이팅을 어떤 생각으로 짜야 하는지 감이 잡히셨을까요? 즉 타겟의 상황이나 타겟의 언어에 맞게 카피라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고주가 제공하는 이벤트나 상품을 강조할 수도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돈과 건강에 관련된 광고주 상품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이점을 제공하는 방식도 적용해야 되지만 타겟이 어떤 상대인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모든 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타겟이 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홍보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점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고 광고를 볼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광고 성과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과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조사하고 카피라이팅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 경우에도 새로운 광고를 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카피라이팅을 하고 소재를 만들어서 광고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겟과 그 머천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광고비로 10,000원을 쓸 건데 대체 몇 명의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고를 세팅할 때 얼마로 세팅해야 되는지, 세팅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부업으로 제휴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서 광고 상품을 정하고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겟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10대를 타겟으로 할 거라면 10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유행을 분석하고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를 대상으로 광고를 할 거라면 엄마들이 교육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고 카피라이팅도 마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광고 세팅을 하실 텐데요. 광고 세팅을 하실 때 얼마를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팅을 할 때 선불로 하는지 후불로 하는지, 결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고비는 지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0원을 광고비로 쓰고 싶다고 하시면 10,000원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일일 예산을 10,000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 동안 10,000원을 쓰겠다고 메타 시스템에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가 일단 세팅이 되고 나서도 검수가 통과되면 이제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광고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소재와 카피라이팅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에 흩뿌려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타겟을 설정을 했다면 그 타겟에 맞는 유저들에게 뿌려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시스템에서는 10,000원을 딱 맞춰 쓰거나 아니면 좀 덜 쓰거나 더 쓰거나 하면서 거의 10,000원의 근사치에 가깝게 광고비를 쓰게 됩니다. 둘째, 10,000원을 쓰면 얼마나 노출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내가 광고비로 10,000원을 쓸 건데 대체 몇 명의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소재를 만들고 광고 세팅을 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광고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클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는 댓글을 달거나 공유도 많이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메타 시스템에서는 이 광고는 사람들한테 반응이 엄청 좋구나 판단을 해서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그럼 반응이 좋게 되면 설정해 놓은 타겟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얼마를 광고 시작할 때 세팅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도 정답은 없지만 제가 기준점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른 광고주의 상품이 50,000원의 수수료를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얼마를 써서 한 개의 DB를 뽑으면 이익일까요?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방금 1번, 3번 고르신 분들은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손해보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당 20,000원의 수익을 얻는 활동인데 50,000원에 뽑으면 사실상 0원의 수익이죠. 그리고 80,000원에 한 건 뽑았다고 하면 무려 30,000원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광고주 상품을 처음 시도할 때는 얼마에 하나가 뽑힐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소재와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광고를 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아는 것인데 하루에 100,000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메타에 따질 건가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재가 별로임을 인정하고 다시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가지 소재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보고 그 중에 잘 나오는 걸 찾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뽑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광고주 상품의 수수료만큼만 광고비 세팅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50,000원짜리면 하루 예산 50,000원을 세팅하고 성과를 보는 것이죠. 50,000원에 3개가 뽑히면 이 소재는 선택받은 소재구나, 좀 더 지켜봐야겠다. 50,000원을 쓰고 나서 하나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나 보다, 다시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B 테스트라는 것인데요. 돈을 써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A/B 테스트를 무수히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광고비가 나가니까 아까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좋은 소재를 만들고 발견하면 그때부턴 소재 하나로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 수강생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24시간 광고를 하게 되면 새벽에도 사람들이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출퇴근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생각해서 대략 오전 6시에서 7시부터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 이때까지 많이 볼 것이라고
거라고 생각하셔서 늦은 새벽에는 광고를 켜놔도 사람들이 안 볼 거다, DB가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밖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하면서 DB를 넣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새벽에 DB가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했을 때는 이 시간대만 광고를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하고, 만약에 그게 거의 매일 비슷한 통계가 나온다면 광고 예산을 설정할 때 일일 예산이 아니라 총 예산으로 세팅을 해보시기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비는 선불인가요? 아니면 후불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경우에 메타나 카카오나 틱톡이나 구글이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선불 충전 방식이 있고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불 충전 방식은 매체에 내가 카드를 등록하고 미리 광고비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후불 결제는 카드만 등록을 해놓고 어느 정도 비용을 썼을 때 매체에서 알아서 긁어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결제를 하냐 아니면 나중에 결제를 하냐의 차이점입니다. 선불로 하게 되면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결제를 하는 것이고, 후불로 하게 되면 광고비를 세팅해놓고 노출을 하다가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광고비 세팅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과 처음 광고를 세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광고비를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카페에 칼럼이 100개가 넘게 있고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이 써주신 팁들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칼럼들만 보더라도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눈에 띄는 소재와 랜딩 페이지로 광고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에 띄는 소재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어떤 소재가 잘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 때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눈에 띄는 소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실행을 해보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나는 디자인을 잘 모른다, 나는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본 적이 없다,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센스라던가 감각이라는 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대학생 시절 발표할 때도 항상 고리타분하게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발표를 했어서 보기에는 가독성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휘황찬란하게 보이거나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눈에 띄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랑 같은 시기에 제휴 마케팅을 시작한 동료분의 이미지와 제 이미지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가 만든 소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미지가 클릭이 잘 안 일어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미지를 보고 멈추거나 하는데, 처음에 제 광고 이미지를 봤을 때는 멈추게 못했던 것이죠. 저는 막상 돈과 시간을 들여서 광고를 했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아서 버려지는 이미지는 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띄기는 했지만 타겟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미지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카피, 가독성, 디자인 등 이걸 모두 합쳐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소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오랜 시간 제휴 마케팅을 해오면서 알게 된 눈에 띄는 소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와 저는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단순 디자인보다는 눈에 얼마나 띄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눈에 띄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능력이 없더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혜택을 눈에 띄게 해줘야 합니다. 예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나오는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혜택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미지를 만들 때는 눈에 띄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밋밋한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어도 누군가의 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 방식은 멈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 광고주를 골라서 한다고 했을 때 교재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가 꽤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냥 교재를 준다라고만 하지 말고 진짜 교재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하게 되면 이런 물건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소재는 하나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에서 좋은 부분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고 SNS 매체의 경우에는 후킹이 되기보다는 지루해져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에 글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하나의 메시지만 보여주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눈에 띄나요? 열의 아홉이 이걸 고르겠죠? 이래서 예전에 제가 만든 게 인기가 없었나봐요. 네 번째, 이미지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이걸 신청해라. 신청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아이콘이라든지 요소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하나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를 제작하기 전에 어떠한 머천트의 소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골라본 거는 이 엘리하이라는 광고주 서비스 상품을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 혜택이라는 게 있는 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 과목 10일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초등교육 심서를 전원 증정을 해준다 라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무료 체험과 초등교육 심서를 전원 증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이 템핑이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이미지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쓰기보다는 제가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우선 미리 캔버스 안에서 정사각형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죠? 바로 위에서 봤듯이 전 과목 10일 무료 체험과 초등교육 지침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 광고 상품이 줄 수 있는 혜택이죠. 일단은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글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사용하는 글꼴 중에 하나가 프리텐다드라는 글꼴인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배경을 그냥 흰 바탕으로 하셔도 되지만 흰 바탕으로 하게 되면 피드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크게 눈에 돋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눈에 돋보이는 색상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주면 좋은 게 지금 이 소재가 어디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로고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 편인데요. 엘리하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로고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복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복붙을 하면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작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이미지에서 이 엘리하이라는 데가 홍보를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 과목 10일 무료 체험이랑 초등교육 지침서 이렇게 두 개 글자를 써놓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람들을 보더라도 눈에 띄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돋보이게 미리 캔버스에서 외곽선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주고 외곽선은 지금 까만 글씨에 까만 외곽선이면 그냥 두꺼운 글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얀색으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빨간색으로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색깔을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게 더 눈에 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가 중요하다 했죠? 어떤 물건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거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LEI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입시 자료집 전원 증정이라는 혜택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보고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을 했을 때 이러한 상품이 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구글링을 해서 가지고 찾다 보면 이거보다 화질이 더 좋은 이미지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트 내에서도 뭔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LEI 무료 체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거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건지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온라인 학습을 무료 체험할 수 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이미지를 자르기 다시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눕기 따기. 저 같은 경우는 눕기 따기 홈페이지에 가서 이거를 눕기를 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눕기를 땄고 이거를 다운로드. 네, 이렇게 눕기를 딴 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게 전 과목 10일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고 입시 자료집을 전원 증정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지금 신청하면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라고 했죠? 제가 이거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신청해야 이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행동 유도를 해주는 문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클릭률을 되게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 잘 만든 이미지다 라고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줘야 할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만 만들었을 때는 딱 멈춰가지고 전 과목 10일 무료 체험할 수 있고 지침서를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이제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면 페이스북 이미지 윗부분에 카피에 어떤 말을 써야 이제 조금 더 후킹이 되고 신뢰가 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겠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눈에 띄는 방법을 아셨나요? 사실 눈에 띄게 만드는 방법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대외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색감을 강조하는 방식도 있고 랜딩 페이지에는 GIF를 사용하거나 동영상으로 후킹을 주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꼭 염두해둬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가 너무 밋밋하거나 다른 광고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